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우리 복지관 직업지원팀장 남서구입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에 신규 직무로 개발한 사업은 생활체육 보조 코치입니다. 직무명 관련해서는 생활체육 보조 코치이고요. 직무 정의는 다양한 체육 활동 분야에서 체육 지도자를 보조하거나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직무 과정은 아래와 같이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그 다음은 프로그램 장소 준비, 업무 지원, 그리고 뒷정리로 했습니다. 사진만 보시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실행해 주세요. 네. 운동하는 게 재밌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쉽진 않지만 재미있어요. 보조 코치를 하면서 건강한 보람이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좀 가르치면서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 그게 좀 좋았고요. 재미있고 건강한 삶이 된 것 같아요. 생활체육 보조 코치란 저의 새로운 꿈이에요. 배드민턴 선수가 되고 싶어요. 행복해요, 우리. 네, 복지관에서 이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참여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직무로 지금 현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보조 코치는 어떠한 참여자가 수행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스포츠 종목에 이해와 흥미가 있는 등록장애인이면 가능하고요. 체육 활동을 위한 신체적 제약이 없어야 되고 직무 지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은 무엇인가요? 라는 답변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직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직무 특성상 필요한 안전교육, 예절교육, 성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명찰, KF94 마스크 등 보조 코치임이 드러날 수 있는 근무복과 물품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치기관 관련해서는 3개소로 진행을 하였고요. 직무의 특성으로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이면 대상이 되고 지역 내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모든 기관이 해당되었습니다. 위에 제시된 직무 외에도 보치아, 농구, 골프 등도 관련된 것으로 저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 환경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는 직무 배치 경험으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 5일 근무와 2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치 기간 수업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금 행복한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 형식으로 8시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이 가능한 배치 기관 제한 영역에는 공익형으로는 지역 체육회, 공공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인증센터로 지금 확인하였고요. 시장형으로는 민간 스포츠구단, 민간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망 관련해서는 스포츠에 재능 있는 청소년기 장애인들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직무를 경험하고 민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지도사 1명당 프로그램 운영 인원수가 다수이므로 보조코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 현장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련 사항은 행복한 우리 복지관으로 질의응답 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신규 직무에 관해서 특히나 생활체육 보조 코치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던 우리 행복한 우리복지관 남서구 팀장님의 발표였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김보람 팀장의 발달장애인 특화 활동 지원사 보조 직무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지원팀장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규 직무로 발달 장애인 특화 활동 지원사 보조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무명은 발달 장애인 특화 활동 지원사 보조이고 발달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배치되어서 활동 지원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입니다. 직무 과정은 장애인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정리 및 가사 지원, 장애인 이동 보조 지원, 장애인 외출 시 동행 보조 및 마트 장보기와 같은 사회 활동 지원, 장애인 식사 및 약물 복용 보조를 수행하는 신체 활동 지원, 안부 및 말벗을 통한 정서적 지원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 활동지원사 보조 직무 참여자 조건으로는 다른 복지 일자리 직무와 다르게 발달장애인만 참여 가능하고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신체 활동에 제약이 없어야 하며 신체 보조, 물건을 나르는 힘이 필요합니다. 직무 지시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능력, 표현 및 수용 언어가 가능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여야 합니다. 출퇴근이 스스로 가능하고 폭력 및 폭언, 근무지 이탈과 같은 돌발 행동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인 서비스에 흥미, 욕구가 있는 사람이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 활동지원사 보조 직무 참여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으로는 참여자분들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하는 업무, 근무하는 장소가 장애인 가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비밀 유지 교육,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직무 시 필요한 도구 정보, 신체 활동 시 보조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규칙, 일상생활 관리, 대인관계 기술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직무 배치나 수행을 위해 사업 담당자의 지원으로는 먼저 참여자 사전교육을 통해 직무 수행 과정, 안전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에게 사전교육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적정선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참여자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관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신규 직무 개발 사업 진행 시 배치 기간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협회, 지역자활센터 등 4개소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치 기간 개발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 활동지원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 공문을 통한 자료 발송, 사업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연계 협약을 체결한 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배치기간 개발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고 사업에 충분한 사명이 필요합니다. 배치기간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근무하는 장애인 가정이기 때문에 장애인 가정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촬영되는 사진이나 장애인 가정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가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특화 활동지원사 보조 직무의 직무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주 5일, 하루에 2~3시간, 주 14시간 이내이고 근로 강도는 신체적인 활동이 많지만 근로 강도는 높지 않습니다. 근로 환경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근무하는 장소에 따라 실내 또는 실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 시 주의사항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분의 직무 지시에 대해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비밀 유지가 필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직무 수행 시 필요한 도구, 신체활동 보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직무 수행이 가능한 배치기간 제한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복지시설로는 복지관, 그룹홈 수행한 시설 등이 있습니다. 직무 전망으로는 사업 진행 시 참여자, 배치기관 담당자의 경우 발달 장애인이 신체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업무를 분담 수행할 수 있어 도움이 된 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무 수행을 통해 발달 장애인의 대인 서비스 분야로 다양한 일자리가 확장되었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지원하는 직무를 계속 수행한 후에 향후 전문가 양성을 통해 발달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신규 직무에 대해서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발표해주신 김보람 팀장님께 다시 한번 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오세영 팀장의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직무 소개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하는 중이세요? 저요? 재활용하는 중인데요. 매년 버려지고 쓰레기가 되는 옷들. 수많은 폐의류가 유발하는 환경오염. 재활용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될 뻔한 헌옷을 양말로. 재활용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우시산과 발달 장애인들이 면 티셔츠를 선별하면 속 가능한 공정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양말은 어린이의 일상을 지키고 내일의 환경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오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저희 복지관에서는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이라는 직무로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 개발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헌옷을 수출을 하는 경우는 거의 헌옷을 100% 정도 헌옷이 나온다 하면 95%는 이제 타 외국에 수출을 하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고요. 이 수출되는 옷들은 칠레 타카마 사막에 다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 플라스틱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옷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옷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너무 커지고 잘 돼서 네, 아마 다른 공공기관들과 협조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이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사업은 폐자원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 및 또는 리사이클링 제품을 분류, 적재, 제작, 판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환경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헌옷을 가지고 양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헌옷을 수거하고 헌옷을 작업하고 해섬 작업을 하고 양말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헌옷을 수거할 때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전국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최초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옷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울산 북구청이랑 좀 협조를 구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옷을 많이 수거하기도 하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옷을 작업을 하고 해섬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실을 만들고 양말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직무 과정은 되게 간단합니다. 옷이 오면 상의와 하의를 구분하고요. 색깔, 흰색과 색깔 옷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색깔 옷과 흰색 옷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문에 사용되지 못하는 옷들은 이제 버려지는 옷으로 구분해서 저희 분류를 했었고요. 이 분류 작업이 끝나면 이제 옷의 상의를 가지고 작업대에 펼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펼쳐가지고 밑단과 윗단을 잘라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재단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거치면 이제 저희 의류 안쪽에 택 같은 게 또 있어서 그런 상표라든지 떼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다 작업이 되면 그것을 그대로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치고 다시 적재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 과정을 수행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은 꼭 아니더라도 꽃을 다치게 하는 날카로운 바람도 있지. 부서지기 쉬운 존재는 유리처럼 여기며 우리가 서로가 지켜야 해. 남의 불이라도 아껴주고 어린 생명에게 눈 맞추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힘이 보이며 수천 가지 빛이 되어 죽은 길을 밝히고 수천 가지 눈이 되어 갇힌 아픔 꺼내고 수천 가지 꿈이 되어 그 꿈은 미래로 이어지고 미래는 또다시 열려져서 네, 간단하게 이제 양말이 만드는 과정에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저희 업사이클링 사업은 4월부터 8월까지 해서 총 8명의 훈련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 중에서 7월 달에 2명이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바로 이제 저 사회적 기업 우시산에 취업을 하게 돼서 또 2명이 또 신규로 또 채용이 되는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저희 직무는 어떤 참여자가 수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일자리 사업의 직무 배치를 고려했을 때 어떤 창업이 다 가능하다. 색 변별과 그리고 공간력, 가해를 재단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도와줄 부분은 이제 안전교육, 가해를 재단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옷을 또 해서 자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방지 마스크가 좀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교육이 좀 제일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 가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 가위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전하게 가위 사용하는 법에 먼저 교육을 시켰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교육보다는 직장 예전 교육 주로 실시를 했고, 그리고 이 환경적으로는 이제 작업 도구, 가위가 있어야 옷을 자를 수 있으니까 가위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장갑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직무 같은 경우에는 공간, 그러니까 작업대와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직무가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배치 기간은 사회적 기업 우시산 한 곳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배치를 했었고요.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내 친환경 사회적 기업 및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표준사업 등 초중사업장 등 다양한 기관들이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지역 지자체 내 환경 정책 및 지역 경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이제 업체가 없으면 우시산하고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게 제일 중요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태광산업이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는 우시산 자체만의 라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옷을 저희가 처음에는 상의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의까지 다 이제 기술적 발전을 좀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무 환경은 근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 14시간 정도를 저희가 사업을 받고요. 이거보다도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주 8시간까지 일자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근로 강도는 사실 앉아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근로 환경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작업대와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좀 약간 좀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좀 구분해야 된다. 이게 좀 약간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옷을 어떻게 수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던필드 그룹에서 이제 옷 25톤을 또 후원받기로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배치 기한 제한은 저희 공익형으로는 자원순환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생활용 재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한할 수 있고요. 시장형에서는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 민간 업사이클링 관련 제품 제작 업체, 환경교육 및 예술단체, 리필샵 등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직무 전망입니다. 업사이클링 직무는 양성 협응 능력 및 시력 보유자라면 단수 직무로 반복 훈련 이후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직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업사이클링 범주를 넓혀서 여러 가지 버려진 자원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미래성이 정말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말뿐만 아니라 장갑, 안전모, 폐플라스틱 솜제품, 라바콘 등의 제품들을 다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업사이클 시스템을 저희는 전국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사회적 기업들은 모델링 해가지고 표준 사업장으로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기후 위기로 인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으로 새로운 직무를 소개해 주신 팀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흥 장애인 종합복지관 허상준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 및 생활 지도에 관한 직무 소개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흥장애인 종합복지관 자립지원팀 허상준입니다. 네, 이번에 선정된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직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가 2006년 통계 발표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시흥 지역의 경우 많은 다문화 가정을 접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이 한국 문화에 서투른 다문화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획한 게 본 직무입니다. 직무 과정은 크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로 구분됩니다. 학습지도는 수업 시간 중에 국어 및 수학 문제들을 옆에서 알려주거나 학교 숙제 및 진도 범위를 확인해서 학습 보조를 수행합니다. 한글 학습지도의 경우 한국어에 서투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받아쓰기, 한글 독해, 맞춤법 등 문제풀이를 통해 이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생활지도 직무는 위생을 지도하고 올바르게 대화할 수 있도록 언어 예절 교육을 하며 독서 및 놀이, 야외 활동이나 정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서 아동 청소년을 보조합니다. 네, 본 직무는 아동 청소년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요. 네, 우선적으로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아동 청소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도력, 표현력,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에 일부 장애 유형은 제한될 수 있지만 다른 직무에 비해 연령이나 신체적 제한에 크지 않은 직무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시범 사업에 참여한 장애 유형 및 연령대입니다. 안면장애 1명, 정신장애 1명, 지적장애 1명, 지체장애 6명이 참여했고 연령대는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대가 직무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50대 이상 참여자들의 경우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점차 적응하면서 배치기관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낼 만큼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네, 대부분 참여자들이 이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배치 전에 사전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과 안전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배치될 기관에서 실제 맡게 될 아동 청소년의 특성을 공유한다면 안정적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시범 사업 동안 지역 아동 센터 저희가 6곳을 개발했었는데 지역 내 다문화 관련 시설에서 시설을 파악하고 사업의 취지를 또 설명했을 때 인력이 부족한 시설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논의가 가능했기에 네, 배치 기간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 및 아동복지 관련 지자체 담당 부서와 어떤 이런 협력을 통해서 지역 아동센터 외 시설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각 지역별 다문화 시설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규모가 있는 다문화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계단으로만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신체적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런 겉모습으로 인해서 호기심이 많은 좀 아이들이 장애에 대해서 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배치기관 담당자에게 장애인식 개선 관련해서 교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본 직무 환경을 보시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 5일 오후 시간대로 근로가 적합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에게 많은 집중도가 요구되면서 참여자의 올바른 언행이 요구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기에 다문화 아이들이 이용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개발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본 직무는 대도시뿐 아니라 배치기관 개발이 어려운 소도시에서도 접근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시범 사업 종료 후에 참여자와 배치기관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참여자의 경우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85%, 내년 사업 참여 의향이 90%로 나타났고, 배치기관의 경우 내년 사업 참여 의향이 87.5%, 참여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92.5%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사업 진행할 때 참여자 및 배치기관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 사업에 보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가 시범 사업 종료 시점에 아이들이 참여자들에게 감사함을 담아서 작성한 롤링 페이퍼고요. 네, 끝으로 본 직무는 나이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고령의 장애인들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정을 쌓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본 직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해 주셔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과 경쟁 고용에 취약한 고령 장애인들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직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